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론 4주차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연소와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소방안전관리의 특징, 그리고 연소의 개념, 화재의 개념을 첫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소방안전관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소방이 뭐 하는 거다. 소방이 다른 산업과 학문과 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방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목적이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산업이나 다른 학문과 목적의 차별성이 첫 번째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의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소방의 목적은 뭐 불을 끈다, 인명을 보호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화재를 예방한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인명 및 재산 보호입니다. 소방인들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소방의 목적은 다른 산업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 소방인들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차별성입니다. 소방이라는 산업, 소방이라는 학문은 여러 분야가 합쳐진 융합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융합산업이죠. 그래서 소방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학문과 산업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산업이다. 융합산업이다. 그 자체가 융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렇죠. 여러분들 소방하면은 소방에 여러 가지 그런 과목들을 배웠겠죠. 그럼 여기는 뭐 있느냐? 그러면 전기 있죠. 경보설비나 이런 쪽은 비상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전기 쪽에 좀 가까운 전기가 일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화설비 관련돼서는 어떤가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이런 것들은 좀 기계적인 거에 좀 가깝죠. 그리고 우리 방화문이라든지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좀 건축적인 요소가 좀 가깝습니다. 건축물과 건축물 간의 인동거리, 거리, 안전거리 이런 것들도 좀 건축적인 요소가 좀 강하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 연소사묘소에서 보면 연소사묘소, 가산점이라 그러죠.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 가연물을 들여다보면 탈 것인데 이걸 잘 보면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도 이 가연물에 많이 속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물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연소 3요소가 합쳐서 오늘 학습할 그런 내용인데요. 연소 3요소가 잘 합쳐져서 융합되어서 복합적인 그러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연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합쳐진 게 바로 소방입니다. 소방이 융합산업이다라는 그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방이라는 이런 산업, 인명 및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다양한 산업의 지식과 지혜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명 및 재산을 잘 보호할 수가 있겠죠. 다만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서 학습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반대 면으로 보면 그렇게 깊게 모든 산업을 다 깊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깊이 있게 모든 산업이나 학문을 이렇게 다루진 않는다. 물론 모든 다방면을 잘 알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진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발전 가능성이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고 직업이고 직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소방설비 설계라든지 시공, 감리, 점검, 제조업 등 대부분의 소방업계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고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쪽이 바로 소방설비 쪽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산업은 사실 취직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학과는 취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100% 이상이죠. 예,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단적인 예로 한번 보시면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유망직업 20선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는 아직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보면요. 첫 번째 에너지 기술자 연구원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유망한 직종 이렇게 했는데 쭉 내려가시다 보면
한 7번째에 있네요. 소방공학기술자나 연구원. 이래서 좀 전도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좀 가다 보면 또 마지막에 또 20번째는 소방관도 있네요. 우리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7번째와 20번째에도 우리 소방과 관련된 그러한 유망한 직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미국도 미국의 유망 직종 탑 50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38위와 45위에 우리가 관련이 있죠. 시설 관리자, Facilities Manager, 그다음에 45위인 Safety Manager가 상당히 뭐 50위면 50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괜찮은, 그리고 뭐 중위소득이 한 뭐 6,500불, 그다음에 6만 5천 불, 그다음에 7만 1,000불 정도 되면 뭐 글쎄요 한 9천만 원, 8, 9천만 원 이 정도니까 뭐 중위소득이죠. 최고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망한 직종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소방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소방산업이 지금까지는 이제 재산 보호 위주로 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인명 보호로 점점 더 강화되기 때문에 유망한 직종으로 더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학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학습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사 시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랬었을 텐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안전관리론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소,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아셔야지 소방을 제대로 안전관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소의 정의 가볍게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요, 가연물이 공기 중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연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 4요소 잘 알고 계시죠? 연소 3요소는 가산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여기에 4요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연쇄 반응이 되겠습니다. 가산점의 연쇄 반응. 그러면 가산점은 3요소고요. 4요소는 연쇄 반응까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연소에는 가산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연소가 가능하다. 하나만 없어도 연소는 지속되지 않는다. 연소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연소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뭐 확산 연소에서부터 여러 가지 연소들이 많이 있죠. 연소의 종류, 그리고 연소에서 알아야 될 것들, 연소 속도,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추후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연소의 정의와 연소 3요소, 4요소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입니다. 화재의 정의는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 등을 우리가 화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화재와 불의 차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 소방학과 출신은 당연히 화재와 불은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과 화재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화재를 관리하고 소화하고 그러려고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불이라는 걸 다루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이롭지 않은 불을 우리가 화재라고 한다. 그리고 제어할 필요가 있고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화재라고 정의한다. 이 밖에도 화재를 정의하는 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로만 간추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재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화재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A급, B급, C급, D급, K급, F급 이렇게 나누고 있죠. A급은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전기 화재는 C급, 금속 화재 D급, 주방 화재 K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화, 고무, 석탄류 이런 것들이 일반 화재, 물을 쓸 수 있는 화재죠. 그래서 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가 바로 일반 화재, A급 화재다. 냉각 소화가 가능한 거고요. 유류 화재는 물을 쓸 수가 없죠. 유류 화재입니다. 질식, 냉각 소화가 필요하고요. 이게 포소화 약재로 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 역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기기나 전선에 물을 뿌리면 안 돼서 이제 질식소화, 가스계 소화 약재 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화재를 진압하고 있죠. 금속 화재 역시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연성 금속. 금속이 물에만 들어가도 불이 붙는 그런 것들도 있죠.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폭발하고 연소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질식소화를 통한 질식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른 모래나 팽창진주암 등으로 소화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주방화재 역시 보통 이제 식용유 화재가 주로 이루는데요. 식용유 화재뿐만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어나는 주방 도구들을 이용한 그러한 화재를 우리가 케이크 화재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물을 쓰면 안 되는 그런 화재들이 많아서 뭐 일종 분말이라든지 강화액 등을 쓰고 있습니다. 대개 강화액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화재는 성장을 하죠. 처음에 화재 초기에 아주 극초기에서부터 성장기, 뭐 플래시오버, 그리고 최성기, 감쇄기를 거치는 그런 성장과 감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초기와 성장기에는 점점 화재가 열도 커지고 연기도 많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플래시오버를 거치면서 이제 최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목조 건물과 내화조 건물에 따라서 이런 화재 성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목조 건물은 고온 단기형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열이 뜨거웠다가 탈 것이 빨리 타서 사라지는 게 우리 목조 건물의 특징, 고온 단기형이고요. 내화조 건물,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것들이 내화조 건물이 되겠죠.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거의 이 내화조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들이 좀 목조로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나라마다 이런 주거의 형태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지고 소화약제도 많이 소화 방법도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목조주택은 이런 뭐 일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목조주택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내화조 건축물이 많다. 그래서 좋은 장기형을 좀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플래시오버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발생하여 구획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전실화재라고도 한다. 이런 거죠. 플래시오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플래시오버가 중요하냐?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면 발생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재를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전을 우리가 프리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가 발생된 이후의 상황을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하는데요. 이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나눕니다. 근데 플래시오버의 기점은 인명의 보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면 일단 그 실내 온도가 500도씨 이상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의 한 모금만 마셔도 사람이 사망이나 기절할 수 있는, 그렇게 의식을 잃을 수 있는 패닉이 발생되는 그 정도의 유독성 가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 농도도 뭐 16%, 15% 이하로 떨어지고요. 온도가 일단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자극성, 마취성 가스들이 많습니다. 가시거리도 역시 50cm에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70cm 정도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이 그 구획된 실내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방 설비, 소방 계획은 플래시오버 이전에 인명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오버 이유는 재산 보호겠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래시오버 이전에 모든 소방 설비들이 작동을 해야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지기라든지 경보 설비가 초기에 빨리 감지하고 동작을 해서 인명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보설비고요. 소화설비는 조기에 감지해서 초기에 소화를 해서 플래시오버까지 가지 않도록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소화설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피난설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조기에 위험 상황을 발견해서 안전하게 플래시오버 이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인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난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플래시오버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를
화제를 예측을 할 때 플래시오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예측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오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플래시오버는 좀 짚고 넘어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플래시오버에 대해서 좀 더 다루. 네, 다음 백드래프트입니다. 최성기 이후 화재는 산소 부족 상태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훈소 상태로 이어지게 되겠죠. 왜 구획된 실내에서는 탈 것들이 다 타면 가연성 가스는 가득 차게 되어 있죠. 플래시오버 이후에 되면 가연성 가스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탈 것들은 많은데 더 이상 타지를 못합니다. 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는 계속되고 있어요. 훈소 상태로. 그러다가 온도도 뜨겁고 온도도 50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산점 중에서 산소만 부족한 거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다량의 누가 문을 확 열었다든지 창문이 깨졌다든지 그래서 다량의 산소가 갑자기 공급될 때 그 산소를 따라서 폭발적으로 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로 역류성 폭발 또는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역류하는 거죠. 산소가 있는 쪽으로 펑 하고 터져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활동을 하다 안에 불이 없는 것을 보고 창문을 꺼뜨렸다가 그쪽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생명을 많이 잃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소방관 살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네, 뭐 그림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무서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학습을 하셨고요. 여러분들 그 과제를 이렇게 영상에 같이 좀 집어넣도록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잘 해주시는데요. 대부분 제가 그래서 이런 그 교환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과제도 따로 이렇게 작성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대부분 잘 보시는데 영상을 안 보고 그냥 과제만 교환 다운받아서 과제만 제출하시는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영상과 이걸 잘 보시고 그다음에 과제를 제출하십사 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영상에 과제를 따로 이렇게 놨습니다. 뭐 어려운 그런 과제는 아니고요. 좀 간단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요. 다음에 있는 표를 완성하고 한글이나 뭐 엑셀도 좋습니다. 한글도 좋고 엑셀도 좋고 PPT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서도 좋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문서화 작성을 하셔서요. 최소한 이 정도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는 이 표를 좀 그리셔서 그대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의 과제는 이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두 번째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네,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